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하루 동안 4번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예, 첫 인터뷰는 국회로 갑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4차례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가타부타 결론 못 냈고요. 일단 본회의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다시 여야 간의 협상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붙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건 당 내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크게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심각한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그 의원들을 언론 십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른바 문자 행동,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 언론 십적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당의 경선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거든요. 예. 어제 11시 반쯤 출발해서 집에 가니까 1시 반 정도. 새벽. 예. 가서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김민정 뉴스쇼 오려면 예. 서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4시 반에 출발은 해야 되는데 막 그냥 한 2시간 반 주무셨어요.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어제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늦게까지 앞을 알 수 없게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일단 여야 대표가 4번이나 만났는데도 불발이 된 그러니까 가타부터 결론이 안 나온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언론의 신뢰도 높이고 예. 또 피해자 구제가 지금 현행 제도로는 워낙 취약하고 그래서 가짜 뉴스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심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위한 법제도적인 필요가 크다. 예.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 법이 너무 독소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부를 아마 비토하는 입장이니까 폐행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소 조항으로 우려된다 하는 것을 수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계속 걸로 평행선을 알고 있습니다. 달린 예. 거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놓치면 사실은 법 통과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원장이 이제 바뀌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야당이 계속 이렇게 또 한강하게 거부를 하면 네. 지금 대선 전국으로 갔을 때 사실은 뭐 의석만 타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꼭 해야 한다. 수정해서라도 하자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정도 수정으로는 될 일이 아니다. 다시 이게 처음부터 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사실 민주당 의원 수가 172명에다가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또 무소속이지만 행동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180석 넘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내 의견도 단독 처리를 강행할 만큼 모아지지 않았다. 맞습니까? 뭐 정량적으로 이제 숫자를 계산한 건 아니지만 당내에도 이 법을 내용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법사위 통과한 법안이 그렇게 내용적으로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고 네. 또 절차적으로 내용은 어떻든 간에 절차적으로 야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를 망라해서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여러 같은 거부를 하는 입장들을 볼 때 우리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게 있죠. 전에 듣기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단독 처리하자. 그러니까 이른바 강경파 목소리가 훨씬 컸다 이렇게 들리던데. 원래 강경파는 말하기 좋습니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눈치 그리고 박수 받고. 근데 이제 조금 뭐 타협하자. 예. 뭐 좀 절충하자. 예.
조금 속도를 좀 늦추자. 이러면 이제 회색 분자로 몰리게 되고 너 뭐 딴 생각 있냐? 뭐 저한테는 이제 문자 오는 대체로 이제 오는 그 매뉴얼이 네. 메뉴가 뭐냐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는 못 간다.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답장도 보내세요? 갈 생각 없다. 못 간다. 나 가라고 밀어도 안 간다. 속으로는 너나 가라 하고 싶었다. 오죽하면 그런 답장을 보내실까 싶은데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는 강경파 쪽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이지만 말을 못할 뿐이지 실상은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중론자 즉 샤이 신중론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하여튼 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절차적으로 여당이 의석 많다는 걸 명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마땅치 않다. 절차적으로 신중하자는 분, 내용으로 신중하자는 분 합치면 꽤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선 전국에 있어 이렇게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봤듯이 힘 자랑하는 정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이제 잠깐 문자 얘기 다시 좀 돌려보면 사실은 누가 옳다 그르다 떠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이고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 얘기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뭐 의원총회인데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쉽게 말을 못할 정도로 뭔가 문자들이 온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의 정치가 잘 작동이 되려면 국민들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주위의 자문도 얻으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그런 공방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게 이제 어느 세력이나 뭐 등등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게 이제 뭐 물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펴가는 건 좋은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피력이나 또는 논쟁 이것까지 방해받을 정도에 이르면 그거는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분들 그 이른바 문자 폭탄, 문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아니 취지는 일반론으로는 좋습니다. 맞고 당연히 또 의원은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 감당해야 될 또 책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도를 넘어가는 또 압박, 너 가만 안 둔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이 이제 밀려오면 압박을 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가라 정도를 넘어서는 그 정도는 정도도 뭐 와요? 아주 좀 애교고 재롱인입니다. 뭐 여기 방송에 뭐 그대로 인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 누구나 하여튼 저도 이제 문자를 받으면 그 굉장히 의젓한 척합니다. 의젓한 척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또 그거에 또 굉장히 신경 쓰고 뭐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젓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아주 속쓰리고 또 심지어는 상처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대체 막 음악도 듣고 마음 치유를 해서 힐링 음악을 들으셔야 될 정도로. 뭐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건 그거는 뭐 압니다. 감당을 해야 감당하려고 이제 음악 듣고 그러시는 거겠죠. 힐링 하시는 거겠죠. 혹시 그런 문자에 시달려 가지고 뭐 정신적인 어떤 상담, 뭐 심리 상담 받고 이런 의원 동료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글쎄 뭐 겉으로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만약에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의원이 있다면 의원 스스로가 좀 그건 자기 치부라고 생각할 테니까 못하죠. 안 드러내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까지 뭐 상담까지 받을 정도일까 싶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뭐 하여튼 엄청 신경 쓰이고 마음에 부담되고. 아니 도대체 다른 당으로 가라. 요게 약과일 정도라면 어떤 문자까지 오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저희 많은 기자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싶어 하는데 또 그거 뭐
보낸 분이 또 저한테만 보낸 건데 그걸 또 이렇게 공개하는 건 또 방송에 또 아침 방송에 적절치도 않아요. 아, 방송에 적절치 않을 정도예요? 예, 그런 용어들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욕설. 예. 욕설. 근데 뭐 한편 오죽하면 그렇겠냐라고 이해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넘어서면 아니 당연하죠.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의 문자라든지. 국회의원도 인권이 있다. 아 물론이죠. 명예훼손 수준의 문자는 안 되고 그 뭐 자녀에 대한 신상을 적는 경우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가족 관계도 뭐 다 알고 있다. 그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자기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예. 섬찟하죠. 예. 이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정민 의원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데 그 부분에 대한 비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뭐 그건 기사는 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저의 신상에 관한 거니까 제가 뭐 문제 삼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사회의 그 인심들이 많이 좀 삭막해지고 거칠어진 건 틀림없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황폐화되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오늘 그 이제 문자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질문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중재법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보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까? 저는 상정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야 간에 합의 가능성은 있다. 아, 합의 가능성은 왜냐하면 있다. 예,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 의원총회에서 이제 보고한 거에 따르면 예. 아직은 공개가 안 됐지만 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을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언론단체까지 다 눈치를 합한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예. 아,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언론단체까지 다 들어간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 기간을 좀 갖는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어제 안이 나온 게 맞아요?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모르니까. 다만 그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정치권의 논란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네. 언론 시민단체까지 확산된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타협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 네. 관련된 단체들도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독소조항 빼자는 거니까 네,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예. 피해자 가짜뉴스 구제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게 아닌가. 청와대에서 어제 그 이철희 수석이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기사만 봤습니다. 기사 보셨어요? 네. 청와대에서 신중론을 뭐 좀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임기가 지금 네. 얼마 남았나요? 내년 3월이니까 얼마 안 남으셨죠. 한 6, 7개월? 네네. 예. 실제로 이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국회이거든요. 예.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잘 원만하게 해야 내년도에 국정운영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서 쭉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산국회가 파행이 되면 물론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이니까 통과는 시킬 수 있겠지만 네. 다음 정부의 여러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혹시 거부권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처리가 되면 이대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글쎄요. 원래대로 한다면 뭐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입장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 법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뭐 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1당이 이렇게와 같이 뜻을 합치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여당이 그걸 집권 같은 당 소속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뭔가 합의가 되기를 청와대도 타협을 바라고 하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일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볼 때는 제일 낫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경선관리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자가격리 중인 후보가 두 분이세요. 네. 김두관 후보,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는 이제 9월 1일 날 내일 12시에 풀리시죠. 해제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후보는 좀 더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김두관 후보 인터뷰했는데 하위권 후보의 서름이다. 아니, 경선을 아니. 연기를 안 해주신다 이러시더라고요. 김두관 후보가 왜 하위권입니까? 1등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설사 지금 여론조사에 1, 2등 나오는 이재명, 이낙연 예. 후보라도 그건 뭐 가차 없습니다. 아 가차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자가격리면은 뭐 줌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온라인 토론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제가 대전 MBC에 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아유 뭐 아주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방송에서 방송사에서 기술적으로 잘 준비해서 예. 아주 깔끔하게. 근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나오는 분이 화면으로는 긴박감이 더 있으니까 더 유리한 점이. 아 근데 위원장님 자가격리자 2명 나오는 것도 상상 못했던 일인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혹시라도 확진자까지 나오는 상황이 있어도 그럼 그대로 갑니까? 할 수 없죠. 예. 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경선 일정 전체를 다 통째로 다 이걸 미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건 뭐 대선 일정은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선관위 일정 권한보다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바꾸는 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